살아가다 보면 참 억울한 순간이 있습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내 자식이 오히려 나를 무시하는 말을 던질 때 말이지요. 엄마는 몰라서 그래. 아버지는 시대에 뒤떨어졌어. 이런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정성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보다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내 건강, 내 욕심, 내 삶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도 아이만 잘 되면 된다고 여기며 살아왔지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무시라면 그 서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할 때 그 아픔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그리고 부모로서 어떻게 존중을 다시 세워갈 수 있을지 여러분과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상처가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자식을 위해 정말 많은 것을 내려놓으며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 내 꿈을 접고 하고 싶은 일도 뒤로 미루고 오직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지요. 몸이 아파도 티내지 않고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학원비부터 챙겼던 그 세월. 그런데 정작 자식에게 돌아온 건 고마움 대신 무심한 태도였을 때 그때의 서러움은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엄마는 몰라서 그래. 아버지는 구식이라 도움이 안 돼. 이런 말 한마디가 마음을 송두리째 흔듭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만 흐를 때가 있지요. 사실 자식 입장에서는 꼭 부모를 무시하려던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치이고 자기 자리 찾느라 여유가 없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다릅니다. 나는 너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왜 나는 존중받지 못할까? 그 서운함은 깊게 남습니다. 얼마 전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며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분이었죠. 밤새 일을 하고 새벽에는 다시 출근하며 아들을 키웠는데 어느 날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좀 가만히 있어.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는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사랑과 노력이 아무 의미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 어머니는 속으로 수없이 자책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해줬나? 내가 엄마로서 부족했나?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문제는 엄마의 부족함이 아니라 너무 많이 주다 보니 자식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린 거였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젊은 날 허리 휘도록 고생하며 자식을 키웠는데 어느 순간 돌아온 건 차가운 말뿐이었을 때 그때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랑은 계속되더라도 존엄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무심하게 굴 때 우리가 속으로만 삼키면 그 무시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라고 매번 참다 보면 어느새 내 존재가 자식에게 당연한 사람으로만 남게 되지요. 부모도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자식도 부모를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네가 소중하지만 나도 존중받고 싶다. 이 짧은 한마디가 관계를 조금씩 바꿔낼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대학생이 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밤새 울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버지는 조용히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뭐라 하든 널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네 아버지로서 존중받고 싶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헛된 게 아니라고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순간 아들은 처음엔 머쓱했지만 점점 아버지의 눈빛 속에서 진심을 읽고는 조금씩 태도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참아버리면 자식은 알 수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표현해야 전해집니다.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두려워도 따뜻하게 솔직하게 내 감정을 말하는 순간 자식은 언젠가 그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그 말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따뜻한 표현으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사랑은 늘 우리 안에 있지만 존중은 표현할 때 지켜집니다. 우리가 자식과 부딪히는 순간을 돌아보면 결국 그 바탕에는 기대라는 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최소한 존중과 고마움은 받을 수 있겠지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반대로 자식은 부모가 내 선택을 믿어주고 간섭하지 않기를 기대하지요. 이 두 기대가 엇갈리면 서로가 서운해지고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그 속에 무시가 숨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 마음속에서는 사랑이었는데 자식 귀에는 잔소리로 들린 적, 혹은 내가 널 위해 이렇게 했는데 라는 말이 자식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던 순간들. 그럴 때 우리는 더 답답해지고 자식은 더 멀어져 갑니다. 사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이 달라졌고 자식 세대는 부모 세대가 겪은 고생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희생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기대의 재조정입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늘 아들에게 기대가 컸습니다. 네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너만 잘 되면 된다. 이런 말을 수없이 했지요. 그런데 아들은 점점 부담을 느꼈고 마침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구식이라 답답해요. 저한테 기대를 너무 많이 걸지 마세요. 그 말에 아버지는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돌아오는 건 무시뿐일까? 하지만 며칠 뒤 아버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들에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네가 내 기대대로 살아야만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보다. 이제는 내 선택을 믿고 싶다. 다만 그 선택을 하는 네 마음을 조금만 나눠주면 좋겠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자 아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하다가 조금씩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는 늘 비교당하는 것 같아서 힘들었어요. 그제야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부모는 존중을 되찾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같은 것을 원하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자식이 큰 돈을 벌어오거나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내 삶을 존중해주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자식이 알도록 우리도 방식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잔소리 대신 질문을 건네보세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대신 너는 그 선택을 왜 하게 됐니? 나는 내 생각이 궁금해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대화의 문을 엽니다. 둘째, 기대 대신 지지를 보여주세요. 넌 꼭 이렇게 돼야 한다라는 말 대신 네가 어떤 길을 가든 나는 네 편이다. 다만 그 길을 나도 조금 알고 싶다라고 말하면 자식은 부모의 존재를 억압이 아닌 지지로 느끼게 됩니다. 셋째,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세요. 나는 너에게 존중받고 싶다. 이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부모의 진심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실 겁니다. 말은 퉁명스럽지만 사실은 부모를 사랑하는 내 자식. 그 아이에게 오늘 단 한마디라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네가 소중하지만 나도 존중받고 싶다. 이 짧은 말이 벽을 허물고 다시 서로를 바라보게 만드는 시작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제일 먼저 올라오는 건 감정의 파도일 겁니다. 서운함, 분노, 억울한 마음 속에서 뒤섞여 올라오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감정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말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너는 왜 그렇게 버릇이 없니?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럴 수 있니? 이렇게 나오면 대화는 순식간에 싸움이 됩니다. 결국 하고 싶었던 진심은 전하지 못하고 서로의 마음에만 상처가 남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꾹꾹 눌러놓으면 더 크게 폭발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숨기는 대신 부드럽게 표현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부모 말을 무시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늘 나를 무시해라고 단정하면 자식은 즉시 반발합니다. 하지만 네가 대답이 없을 때 나는 외롭고 섭섭하다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건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방식을 비폭력 대화라고 부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네 단계를 기억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내 감정을 말하기, 내가 원하는 걸 드러내기,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부탁하기. 예를 들어 이렇게요. 네가 집에 와서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갈 때 관찰. 나는 서운하고 외롭다 감정. 나는 우리가 조금 더 가까운 가족이길 원한다였고. 앞으로 들어올 때 다녀왔습니다. 한마디만 해줄 수 있겠니? 부탁. 이렇게 말하면 자식도 잔소리로 듣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화가 난 상태에서 바로 말을 꺼냈다가 괜히 말했나 하고 후회한 적. 반대로 차분하게 내 마음을 말했더니 자식이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듣던 순간 결국 어떤 말투로 꺼내느냐가 대화의 성패를 가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내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식에게 강한 모습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도 상처받을 수 있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걸 솔직하게 표현할 때 오히려 자식은 부모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경험을 나눴습니다. 늘 잔소리로만 들리던 말투를 바꿔 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지나갈 때 나는 좀 쓸쓸해진다. 나는 네가 내 말을 조금만 더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 이후 딸은 어머니에게 조금씩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무심하던 대답 대신 때로는 따뜻한 눈빛으로 알았어요 하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조용히 그러나 솔직하게 꺼내놓으세요. 그 순간 자식은 부모의 진심을 처음으로 보게 될지 모릅니다. 아,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느끼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이 자식의 태도를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쌓여있는 말이 있나요? 그 말이 잔소리가 아니라 내 감정을 솔직히 보여주는 한마디로 바뀐다면 자식은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진실한지 알게 되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사랑과 존엄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만 있고 존엄이 없으면 관계는 기울어집니다. 반대로 존엄만 내세우고 사랑이 빠지면 관계는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늘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주었는데도 무시를 당할 때 가슴속에서는 이런 속삭임이 들리지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더 참아야 할까?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주다 보면 상대는 그것을 권리처럼 여기고 부모의 존엄을 잊게 되지요.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이 말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단순히 자신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만 여기면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부모 역시 자식을 단지 자신의 자랑거리, 기대를 채워줄 대상으로만 본다면 자식의 존엄을 무시하게 됩니다. 결국 관계의 중심은 서로를 독립된 존재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늘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삶을 뒤로 밀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엄마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좀 조용히 계세요. 그 말에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 아이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조용히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네 엄마이기도 하지만 나라는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다. 짧은 이 한마디에 아들은 잠시 말을 잃었고 그때부터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존엄을 잃지 않으려는 용기가 결국 관계를 바꿔놓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사랑 속에서도 내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내 존재를 당당히 세우는 것.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내 삶의 작은 부분부터 소중히 여겨보세요. 오늘 저녁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으로 쓰겠다. 이건 내 건강을 위한 선택이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일 때 자식도 부모의 삶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또 대화할 때는 내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세요. 나는 네가 내 말을 무시할 때 서운하다. 이 말은 결코 약한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당히 내 마음을 전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도 말해주어야 합니다. 나는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나도 존중받고 싶다는 바람이 있지 않나요? 그 바람은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필요한 건강한 마음입니다. 사랑은 존엄을 지킬 때 오래갑니다. 존엄은 사랑을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부모와 자식은 비로소 서로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참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서 돌아온 무심한 한마디가 부모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남는지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사랑은 계속되더라도 존엄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자식도 부모를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있어야 사랑도 더 오래, 더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지요. 오늘 내용을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모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부드럽게 솔직히 전해야 한다. 사랑과 존엄은 함께할 때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된다. 여러분, 혹시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는 서운함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중 단 한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나도 존중받고 싶다. 이 짧은 말이 닫힌 마음을 열고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